올해 1월에 오클로 영상을 한번 다뤘는데요. 메타가 소형 원자로 기업으로 오클로를 왜 선택했고 AI 데이터 센터하고 오클로가 왜 찰떡일 수밖에 없는지 자세히 다뤘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 이야기에서 한 발 더 들어갑니다. 그 사이에 오클로와 관련해서 재밌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트럼프 행정부가 작년 5월에 서명한 행정명령이 하나 있죠. 원자력 발전소 테스트를 개혁하는 내용인데 여기서 공식화된 법적 데드라인이 바로 7월 4일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시점이 와야 상업 가동 일정이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미국 주식입니다. 올해 1월에 오클로 영상을 한번 다뤘는데요. 메타가 소형 원자로 기업으로 오클로를 왜 선택했고 AI 데이터 센터하고 오클로가 왜 찰떡일 수밖에 없는지 자세히 다뤘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 이야기에서 한 발 더 들어갑니다. 그 사이에 오클로와 관련해서 재밌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우선 우리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가 오클로에 대해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한번 보시죠. 24년 10월부터 25년 9월까지 캐시우드는 오클로 보유 포지션의 대부분을 정리했습니다. 24년 기준 100만 주가 있었는데 25년 9월 대략 10만 주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한번 털고 나간 거죠. 그런데 3개월쯤 지난 12월 22일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테슬라 일부를 매도하면서 그 자금으로 오클로를 약 10만 주 매수했습니다. 한번 빠져나갔던 종목에 의미 있는 규모로 다시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12월 22일이 끝이 아니고 그 뒤로도 계속 샀습니다. 1월, 3월, 4월까지 나눠서 담았고 2026년 4월 12일 기준으로 누적 36만 주, 금액으로는 1,730만 달러를 매수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매수가 어떤 환경에서 이뤄졌느냐인데요. 이 기간 동안 오클로 주가는 52주 고점 대비 74%가 빠졌습니다. 한번 털었던 종목에 주가가 4분의 3 수준으로 빠지는 동안 포지션을 계속 쌓아 올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물렸으니까 물타기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2026년 7월 4일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작년 5월에 서명한 행정명령이 하나 있죠. 원자력 발전소 테스트를 개혁하는 내용인데 여기서 공식화된 법적 데드라인이 바로 7월 4일입니다. 구체적으로 뭐냐면 에너지부가 주관하는 원자로 파일럿 프로그램에서 국가연구소 외부에서 최소 3기의 첨단 원자로가 2026년 7월 4일까지 임계점에 도달해야 한다는 목표를 걸어놓은 거죠. 원자로에서 임계점이 뭐냐면 쉽게 비유하면 도미노를 세워놓고 하나를 쓰러뜨릴 때 단 한 번의 쓰러짐이 정확히 한 번의 다음 쓰러짐만 일으키는 상태인데요. 꺼지지도 않고 폭주하지도 않고 스스로 유지되는 지점을 의미합니다. 포인트는 이겁니다. 임계점 도달은 전기를 팔기 시작한다가 아니라 이 설계가 진짜 작동한다는 걸 처음 물리적으로 증명하는 순간인 겁니다. 자동차로 치면 엔진을 처음 공회전시켜서 시동이 꺼지지 않고 계속 돌아가는 걸 증명하는 단계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시점이 와야 상업 가동 일정이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 파일럿 프로그램에 선정된 회사가 몇 개냐? 10개입니다. 그 중에서 오클로는 프로젝트 3개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메인은 오로라 INL이라고 부르는 아이다호 국립연구소 부지의 원자로고, 두 번째는 아토믹 알케미라는 자회사가 돌리는 15메가와트 T급 동위원소 생산 원자로, 세 번째는 플루토라는 테스트 원자로입니다. 다른 경쟁사들은 표적을 맞추기 위해 탄알 한 발씩만 가지고 있는데 오클로는 3발인 겁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오클로 입장에서 리스크가 분산되는 구조거든요. 경쟁사들은 자기 프로젝트 하나가 실패하면 이번 파일럿 프로그램에서 아웃인데요. 근데 오클로는 새 프로젝트 중 하나만 임계점에 도달해도 DOE 파일럿 프로그램에서 임계 달성한 회사라는 타이틀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회사 단위로 보면 성공 확률 자체가 다른 경쟁사보다 높게 설계된 포지션이라는 거죠. 한 가지 더 봐야 할 게 규제 구조인데요. 원래 미국에서 원자로를 짓는다고 하면 NRC, 그러니까 원자력규제위원회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게 수년 걸립니다. 오클로도 2020년에 NRC에 신청했다가 2022년에 자료 부족으로 반려당한 이력이 있고요. 그런데 트럼프 행정명령으로 길이 하나 열린 겁니다. DOE 권한으로 원자력법 면제 경로를 타는 거죠. DOE와의 계약하에 DOE 계정으로 지어지는 원자로는 NRC 라이센스를 건너뛸 수 있게 해준 겁니다. 이 경로를 타면 수년 걸리던 인허가가 몇 주 단위로 압축되는 거고요.
그래서 7월 4일은 그냥 상징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걸려있는 날짜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오클로가 7월 4일에 켜겠다고 하는 오로라 INL, 이 원자로의 실체가 뭔지 봐야 합니다. 오로라는 기존 경수로, 그러니까 지금 세계에서 돌아가는 대부분의 원전하고는 냉각 방식이 다릅니다. 일반 원전이 물로 식히는 엔진이라면 오로라는 액체 소듐, 액체 금속으로 식히는 고속 엔진인데요. 이 방식은 연료 효율이 훨씬 높고 사용 후 핵연료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설계가 어디에서 왔느냐입니다. 1964년부터 1994년까지 30년 동안 아이다호 그 똑같은 부지에서 돌아갔던 EBR-2라는 실험용 고속 증식로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30년간 실제로 운영되면서 데이터가 다 쌓여있는 원자로죠. 오로라는 이 EBR-2의 설계와 운영 유산을 계승해서 75MW급으로 스케일업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DOE가 7월 4일 데드라인을 걸 때 오클로가 설계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근거가 여기 있거든요. 한 번도 안 돌아간 설계를 1년 안에 임계점 도달시키라고 하면 그건 무리죠. 근데 30년 운영 이력이 있는 설계를 현대화하는 거라면 얘기가 다릅니다. 실제로 오클로는 EBR-2의 30년치 실측 데이터를 가지고 원자로 쌍둥이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서 그 시뮬레이션 결과가 과거 실측 데이터와 얼마나 맞는지를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이 7월 4일 임계점 도달에 필요한 안전성 분석 보고서 작성의 핵심 근거가 되는 거고요. 아까 사용 후 핵연료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오클로의 가장 저평가된 차별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원전은 연료를 넣으면 그중 5% 정도만 쓰고 나머지 95%는 폐기물로 저장고에 쌓아둡니다. 미국에 지금까지 쌓인 사용 후 핵연료가 9만 톤입니다. 오클로의 오로라는 이걸 실제로 연료로 다시 쓸 수 있는 설계를 가지고 있죠. 일반 경수로 기반 소형 원자로, 그러니까 SMR들은 아예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클로는 이걸 단순히 가능하다 수준이 아니라 실제 실행 단계로 이미 옮겨놨습니다. 지금 오로라 INL의 첫 노심에 들어갈 연료가 뭐냐면 1964년부터 1994년까지 돌아갔던 EBR-2 원자로에서 나온 폐연료를 사용합니다. 말 그대로 과거 폐기물을 미래 연료로 바꾸는 작업이 이미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클로는 테네시주 오크리지에 미국 최초의 민간자금 핵연료 재활용 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16억 8천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고 2030년대 초 가동 목표입니다. 이게 돌아가기 시작하면 오클로는 외부 헬리오 공급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연료 체인을 가진 유일한 SMR 기업이 되는 거죠. 헬리오는 고순도 전홍축 우라늄이라는 뜻인데 오로라가 쓰는 연료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헬리오 공급 부족이 모든 SMR 기업이 똑같이 안고 있는 공통 리스크거든요. 지금 글로벌 헬리오 생산 능력이 2040년까지도 수요의 몇십 분의 1 수준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게 병목이 되면 헬리오 기반 SMR들은 연료가 없어서 못 돌리는 상황이 오는데 오클로는 자기 폐연료 재활용 체인으로 이 병목을 구조적으로 우회할 수 있는 포지션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클로 사업 모델이 기존 원전 기업들하고 결이 다르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오클로는 원자로 설계도를 다른 전력 회사에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직접 원전을 소유하고 직접 운영하고 생산된 전력을 장기 전력 구매 계약, 즉 PPA로 파는 모델입니다. 말하자면 스타벅스 같은 수직 통합 모델인데요. 원두 농장에서부터 로스팅, 매장 운영, 고객 판매까지 한 회사가 다 하는 거죠. 원전 업계는 원래 분업 구조입니다. 설계사 따로, 건설사 따로, 운영사 따로. 근데 오클로는 설계부터 전기 판매까지 한 몸으로 가는 거고요. 자, 그럼 7월 4일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현재 약 3개월 남은 시점에서 실제로 공사가 얼마나 진행되었을까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마일스톤을 시간순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2025년 9월, 이때 오클로가 주관 시공사를 선정하고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에 오로라 INL 기공식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데요. 그리고 같은 시기에 A3F, 그러니까 연료 제조시설 관련해서 DOE 권한 승인 4단계 중 2단계까지 완료했다는 발표가 나왔고요. 그 다음 2025년 11월 11일 A3F의 핵안전설계 합의서가 승인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연료 제조시설을 짓기 위한 첫 번째 안전기준 문서입니다. 중요한 건 이 승인이 2주도 안 걸려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2025년 12월 16일 같은 A3F 시설에 대해 예비 안전 분석 승인이 또 나왔고요.
이게 승인되면서 연료 제조시설 조립이 본격 개시됐습니다. 세계 안전 문서 중 두 번째까지 통과한 겁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25일 오클로가 DOE와 OTA라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건 오로라 시설의 설계, 건설, 운영을 DOE가 공식적으로 지원한다는 틀을 잡는 계약입니다. 3월에는 센트러스 에너지라는 우라늄 농축 전문 기업과도 헬리오 탈변환 합작 논의를 시작했고요. 자, 그럼 남은 관문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 A3F의 마지막 안전 문서인 최종 안전 분석 승인. 둘째, 오로라 INL 원자로 자체의 안전성 분석 보고서 제출과 승인. 이 두 개가 7월 4일 전에 떨어져야 임계점 도달이 가능합니다. 자, 기술도 받쳐주고 있고 DOE도 밀어주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주요 기관들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결정적인 전환점은 2026년 1월이었는데요. 메타가 오클로하고 오하이오 부지의 1.2기가와트 규모의 첨단 원전 캠퍼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그 계약인데요. 단계별로 짓는 구조고 구속력 있는 계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메타가 초기 개발 자금을 선납하는 메커니즘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단순 MOU가 아니라 메타 돈이 먼저 들어오면서 개발이 굴러가는 구조라는 겁니다. 1.2기가와트라는 숫자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 이건 대형 데이터 센터 캠퍼스 하나를 전부 돌릴 수 있는 규모입니다. 최근 네비우스, 아이렌 같은 네오클라우드 기업들이 하이퍼스케일러들과 계약한 규모를 보면 700메가와트에서 800메가와트 수준인데요. 이것과 비교해보면 얼마나 큰 규모인지 아실 겁니다. 물론 계약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니 규모의 비교 측면에서 참고하셔야 합니다. 이 계약이 발표된 직후에 애널리스트들이 움직였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1월에 오클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올렸습니다. 목표가 $127. 상향 근거로 메타 계약을 직접 인용했습니다. 지금 현재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목표가가 $87.44로 현재가 대비로 환산하면 약 92% 상승 여력이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메타 외에 다른 계약들도 있는데요. DOE가 텍사스 동위원소 테스트 원자로 승인을 내줬고 스웨덴의 원자력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었고 방금 말씀드린 센트러스 에너지하고 헬리오 연료 합작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계약이 여러 방향으로 동시에 터지고 있는 단계인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짚어드릴 게 2026년은 오클로한테 재무적으로도 의미 있는 해인데요. 설립 이후로 줄곧 매출이 0이었던 회사가 올해 처음으로 매출이 잡히는 해입니다. 즉 7월 4일 임계점이란 기술 이정표하고 창사 일의 첫 매출이라는 재무 이정표가 같은 해에 겹치는 거죠. 단, 이 첫 매출이라는 말을 듣고 앞서 나가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뒤에서 리스크 볼 때 정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렇게 좋으면 주가는 왜 74% 빠진 건데? 솔직히 이 숫자만 보면 뭔가 이상하긴 합니다. 근데 그 불안의 원인을 한번 분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74% 하락은 그냥 과열 조정이 아니라 실제 구조적 리스크가 동시에 작동한 결과인데요. 네 가지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희석 문제입니다. 오클로가 ATM 방식으로 총 15억 달러 규모 증자 프로그램을 돌렸는데 이 중 11.8억 달러를 2026년 초에 집중 발행했습니다. ATM은 시장가로 주식을 계속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죠. 문제는 이게 주당 가치를 실제로 희석시켰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진입하는 투자자에겐 기회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매출의 실체입니다. 아까 2026년 창사 이래 첫 매출의 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첫 매출의 실체를 정확히 봐야 합니다. 이건 오로라 원자로에서 나온 상업전력 매출이 아닙니다. 자회사 오토믹 알케미의 동위원소 사업부에서 나오는 소규모 매출, 그것도 아주 초기 단계죠. 컨센을 봐도 2026년 매출 기여는 미미하고 분기 EPS는 2026년 내내 적자로 유지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진짜 상업 매출, 그러니까 오로라가 전기 팔아서 나오는 매출은 2027년 말에서 2028년 초로 보고 있죠. 이 간극을 인식 못하면 기대가 과도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7월 4일 임계점 실패 시나리오입니다. 이게 제일 큰 리스크죠. 만약 7월 4일에 임계점 달성을 실패하면 2027년 말 상업 가동 일정도 연기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127 목표가의 근거 자체가 붕괴하는 겁니다. 목표가들이 다 일정대로 간다는 전제 위에 서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실패는 파급이 연쇄적입니다. 상업 가동이 연기되면 메타 1.2기가와트 캠퍼스 일정도 영향받을 수 있고
그러면 애널리스트 목표가 전제였던 메타 계약의 가치 평가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거죠. 네 번째, 장기 자금 조달 리스크입니다. 오클로 첫 갭 흑자는 2030년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4년 이상 현금이 계속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의 현금 포지션 자체는 사실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 약 25억 달러 현금 버퍼가 있는데요. 2026년 가이던스 기준으로 운영비 1억 달러, 건설 투자비 4억 달러 수준인데 25억 달러면 오로라 INL 짓고 상업 가동 시작하는 2028년까지는 충분히 커버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인데요. 2028년 이후 메타 1.2기가와트 캠퍼스 건설이 본격화되면 캐펙스가 또 올라갈 겁니다. 2030년 흑자 전환까지 가는 사이에 추가 자금 조달이 한두 번은 더 필요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추가 조달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느냐도 7월 4일에 크게 갈릴 겁니다. 만약 임계점 달성에 성공하면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큰데요. 기술 검증이 끝난 회사가 되는 거니까 대출이나 전환사채 같은 비이석 방식으로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메타 장기 계약 자체를 담보로 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가능해지고요. 실제로 아이렌이 마이크로소프트 97억 달러 계약을 담보로 36억 달러 규모 GPU 파이낸싱을 받았는데요. 장기 하이퍼스케일러 계약을 담보로 쓰는 건 이미 업계에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네 가지 리스크를 알고도 캐시우드가 계속 사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 하나입니다. 2026년 7월 4일 이 하나의 날짜에 임계점 도달 여부와 목표가 전제, 연쇄 인허가 통과, 추후 자금 조달 방식까지 한꺼번에 판정나는 구조인 겁니다. 만약 그날 임계점 달성에 성공하면 나머지 리스크들의 가중치가 확 낮아지는 건데요. 그래서 이건 모든 리스크를 안고 베팅하는 게 아니라 날짜 하나의 리스크에 대부분을 집중시킨 구조인 겁니다. 사실 캐시우드가 이런 구조에 베팅해서 성공한 선례가 있죠. 바로 테슬라입니다. 2017년에서 2018년 사이에 테슬라가 프로덕션 헬이라고 불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돈은 계속 쓰는데 모델 3 양산이 안 돼서 시장에서 이 회사 망하는 거 아니냐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죠. 주가도 크게 흔들렸고요. 근데 그 구간에 캐시우드는 오히려 테슬라를 사모았습니다. 왜냐? 양산 성공이라는 하나의 물리적 이정표를 넘기면 회사 평가 자체가 바뀐다는 걸 본 겁니다. 실제로 모델 3 양산 궤도에 오른 뒤에 테슬라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아실 겁니다. 캐시우드가 이름을 알린 게 바로 이 구간을 잡았기 때문인 거고요. 오클로가 지금 딱 그때 테슬라와 비슷한 구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만 쓰고 아직 아무것도 못 만든 회사에서 기술이 실제로 작동한다고 증명된 회사로 넘어가는 문턱에 서 있는 상태인 거죠. 그 문턱이 2026년 7월 4일인 겁니다. 오클로나 SMR 관련해서 영상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